최고의 혈액순환으로 치료해주는 그런 작용이 생기산에 있는데요. 생기산은 우리 몸속에 있는 열이 순환되어서 조절되게끔 해요. 혈독, 수독, 식독, 열독.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만성 두통이나 메니엘이나 구내염이나 코막힘이나 혈관이 막히는 거의 모든 증상들, 뇌경색이나 뇌출혈이나 이런 것도요, 생기산을 효율적으로 효과를 많이 보면서 복용할 수 있는. 안녕하세요, 진약사입니다. 생기산을 효율적으로 훨씬 더 효과를 많이 보면서 이렇게 복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저는 제 딴에는 열심히 설명드렸다고 했는데 요즘에 또 제가 주변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런 거 좀 알려드려야 되겠구나 생각하는 게 좀 몇 가지가 있었어요. 생기산은 이제 4가지 노폐물에 초점을 이제 두고 그것을 이제 치료를 하면 몸이 근원적으로 좋아지겠다 하는 사람들,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뭐 혈액 이상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쓰거든요. 혈독, 수독, 식독, 열독. 뭐 몸에 열이 나가지고, 열이 나는 대표적인 증상이요, 여러분 불면증, 그 다음에 머리에 열은 안 나지만 두통이 늘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만성 두통이 있는 사람들, 그거 뇌 속에 순환이 잘 안 되는 거고, 이게 보이지 않는, 체온으로 재지지 않는 열이 위로 뜬 거거든요. 그 다음에 어지러운 증상, 뭐 이석증, 메니엘 증후군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다 이렇게 열이 위로 떠서 생기는 거고, 늘 코가 막히는 사람, 입안에 구내염이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구내염, 이게 심각하면요, 이것도 자가 면역 질환에 들어가거든요. 굉장히 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음식이 잘 안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름이 되면 입맛이 없어가지고 음식이 잘 안 넘어가는데요. 그것도 일종의 여기 열이 꽉 차서 생기는 증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 심장 혈관이 막힌 사람들, 그게 심장에 열이 많아가지고 생긴 증상이거든요. 그게 뭐 현대의학에서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서 동맥경화가 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 혈관이 막힌다라는 그런 이론을 펼치는데요. 콜레스테롤 수치 아무리 떨어뜨려도 혈관 또 막혀요. 그러니까 이 이론은 재고되어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근데 저도 이제 그 약사니까 서양의학을 배웠고, 그런 병리학이나 이런 거 기준으로 해서 배웠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된 거는, 그러니까 이게 열 때문에 혈관이 막힌다, 스트레스 때문에 혈관이 막힌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거는 저 자신도 굉장히 좀 놀라운 발상의 전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생기산을 쓰면서 사람들을 보았을 때 이게 결론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혈관이 이미 막힌 사람들이 그런 관점에서 생기산과 비타민 요법을 썼을 때 이게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성 두통이나 메니엘이나 뭐 구내염이나 코막힘이나 또 그 다음에 혈관이 막히는 거의 모든 증상들, 눈의 혈관이 막힌 것, 또 심장의 혈관이 막힌 것, 또 뇌경색이나 뇌출혈이나 이런 것도요, 거의 다 요 생기산의 4가지 노폐물을 처리하는 그 방법, 그 원리에 따라 가지고 생기산과 비타민 요법을 쓰게 되면 해결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생기산과 비타민 요법이라고 하잖아요. 비타민 요법이 같이 병행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생기산을 주로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을 해서 그것만 강조가 돼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사람들 중에서 비타민 요법은 안 하시고 집에 있는 비타민제 그냥 먹던 거라고 하면서 그냥 대충 드시고 생기산만 드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 생기산을 굉장히 오래 드셔야 되고 효과가 더뎌요. 저도 제가 사람들한테 약을 주면서 가장 바람직한 세트로, 가장 경제적인 세트로 줄여가지고 딱 만든 게 생기산, 비타민 B, 비타민 C, C는 메가도스, 그 다음에 마그네슘, 여기까지고, 여기다가 이제 한두 가지 더 추가하면 오메가3, 뭐 이렇게 감마리놀렌산이나 아니면 레시틴 같이 기름들 있잖아요. 이런 거 이제 추가하는 거예요. 기름 3종 세트, 오메가3, 레시틴, 뭐 감마리놀렌산, 이런 거를 쓰는 건데, 요 3가지가 많으면 그냥 그 중에 한 가지 오메가3만 써도 이게 효과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하여튼 생기산을 쓰는데 제가 쓰는 비타민 B,
B100 있잖아요. 제 이름 비타민 B100 이거를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비타민 C 메가도스를 꼭 하셔야 돼요. 자기는 메가도스 그거 못한다, 뭐 못하시면 할 수 없는데요. 이거를 썼을 때 생기산을 먹는 기간을 훨씬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비타민C가 여러분 주는 유익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몰라요. 그래서 생기산을 평생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게 B, C, 마그네슘, 오메가3는 여러분 평생 드시는 방향으로 하셔야 돼요. 이게 생기산은 뭐 사람들이 먹을 때 보통 6개월이나 1년 정도를 드시는데요. 그 이상 뭐 한 3년씩, 4년씩 먹는 사람들도 있고, 저는 지금 5년째 먹고 있거든요. 근데 5년 더 됐나? 6년 정도 됐나? 그렇게 제가 지금 먹고 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 생기산을 쓰면서 그 B, C, 마그네슘 이런 거를 용법대로 쓰지 않으면 생기산 효과를 제대로 보지를 못해서 기간이 훨씬 길어진다라는 거, 이거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한 분한테 얘기를 들은 거는, 그분이 이제 아토피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토피가 대표적인 열성 질환이거든요. 피부로 열이 이렇게 발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여름에 그 뜨거운 태양, 이제 좀 있으면 뜨겁죠. 뜨거운 태양이 아스팔트에 내리면 그 아스팔트 이렇게 보면 어머야 저게 뭐야 아지랑인가 싶게 뭐가 막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게 지열. 그러니까 땅이 열받아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남아있는 수분이 다 위로 올라가가지고 그게 심해지면 뭐 아스팔트가 줄줄 녹고 갈라지기도 하고, 그리고 뭐 땅 이런 데는 비 안 와가지고 그냥 쩍쩍 갈라지고 이렇잖아요. 사람 피부에 열이 계속 피부로 발산이 되면 이 피부가 보호막이 없어져가지고 깨져가지고 이 피부가 이렇게 쩍쩍 갈라지고 진물도 나고 가렵고 막 이게 발진이 생기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아토피인데요. 이 아토피에다가 뭐 스테로이드제 그런 거 써보세요. 몸이 뭐 완전히 다 망가져요. 그런데 오메가3 뭐 이런 거를 쓰기도 하지만 오메가3 기름이니까 좀 효과 있거든요. 근데 제일 근본적인 거는 열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토피를 치료하는데 생기산을 쓰면은 굉장히 요긴하거든요. 생기산은 열을 쳐내는 약이 아니라 우리 몸속에 있는 열이 순환되어서 빠져나가게끔 해줘요. 조절되게끔 해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열이 많으면 너무 몰려 있으면 또 다른 부분은 차갑거든요. 그래서 고루고루 적당하게 몸속에 열이 분포될 수 있게끔 최고의 혈액순환으로 우리 몸을 치료해주는 그런 작용이 생기산에 있는데요. 근데 만약에 아토피가 있거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통이 너무 심하다. 대표적인 열증이라고 그랬죠. 어지러움이 너무 심하다. 뭐 혀가 다 갈라지고 혓바닥 장열감이 심하다. 그리고 뭐 가슴이 답답하고 여기 숨을 잘 못 쉬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고 답답해. 아이고 답답해. 아이고 열받아 죽겠네. 눈이 팽 돌아버리는 것 같네. 열받아서 이런 말 하잖아요. 이게 하나하나가 전부 굉장히 과학적인 말이에요. 열은 보통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위로 뜨거든요. 그러면 열이 위로 뜨면 눈이 뺑 돌아요. 만화 같은 데서 왜 이렇게 소용돌이 해놓잖아요. 눈이 뺑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소양병, 한방 고방에서 말하는 소양인하고 달라요. 여러분, 소양증이라는 게 있어요. 소양병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게 열이 위로 떠서 눈이 뺑 돌아가는 거고, 입이 쓰다라는 거, 열로 인해서 침이 말라가지고 생기는 증상인데 이것도 열증이거든요. 이게 아토피 같은 거, 이런 대표적인 열증이 있는 사람들은 제가 여러분 짜잔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데, 소생기산이라는 게 있어요. 생기산 앞에 소자를 붙인 것, 그러니까 작은 생기산이라는 뜻인데요. 저희 약국에 있거든요. 소생기산. 이거를 제가 많이 말씀을 안 드려가지고 잘 모르시더라고요. 소생기산은 생기산 안에 있는 몇 가지 성분을 따로 뽑아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소생기산은 생기산에 비해서 많이 저렴하고요. 그러니까 생기산으로 주로 열독, 수독, 식독 이런 거 다 치료를 하는데 유독 열독이 많다. 또 혹은 장 속에 염증이 굉장히 심하다. 이 두 가지 증상이 있잖아요. 그런 증상이 있는 사람들한테 소생기산을 추가해서 처방해요. 또 잘 보면 제 거 생기산이요. 생기산 연이라는 게 있고 생기산 오리지널이 있거든요.
생기산이 한 가지냐? 저는 그냥 한 가지라고 보통 말씀드리는데 굳이 나누면 생기산 연이라는 게 있어요. 연. 그러니까는 순하다라는 뜻인데 이 안에 그 소생기산 성분이 좀 적게 들어있어요. 그리고 소생기산 성분이 들어있는 생기산이 있고 이 소생기산을 추가해서 먹을 수 있도록 따로 뽑아놓은 소생기산 포장이 있는데요. 이렇게 그러니까 3단계인 거죠. 소생기산의 용량에 따라서 연생기산, 오리지널 생기산 오리지널 그리고 또 소생기산 추가해서 먹는 이런 방법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열독이 심한 사람들, 아토피가 있거나 뭐 이런 너무 밤에 잠을 못 자거나 가슴이 답답해서 숨을 잘 못 쉬거나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는 제가 생기산 오리지널에다가 소생기산을 추가해서 먹게끔 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아토피 증상 이런 거 바로 경감이 돼요. 굉장히 신기해요. 이 소생기산 성분이 그러니까 생기산 안에 들어있다 그랬죠. 근데 그 성분을 따로 그만큼을 뽑아서 소생기산이라는 포장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걸 이제 경우에 따라서 생기산에 추가해서 먹게끔 한다고 했죠. 이제 주로 이제 어떤 용도로 쓰느냐, 열독이 심한 사람 그리고 장내 염증이 심한 사람. 이 소생기산이 색깔이 노래요. 그리고 굉장히 쓴맛이 강해요. 이 소생기산의 주 역할이요, 염증을 치료하거든요. 특히 염증 중에서도 장애 염증을 치료해요. 그래서 소생기산, 생기산만 먹었던 사람인데요. 생기산 오리지널을 먹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소생기산 그 노란 성분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거를 몇 달 먹고 병원에서 그 장 내시경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 의사 선생님이 장의 염증이 많이 좋아졌어요. 장이 깨끗한데요. 그런데 이건 뭘까요? 이 노란 액체는 뭘까요? 이렇게 얘기하신대요. 그 소생기산, 그 생기산 안에도 들어있는 그 소생기산 성분 있잖아요. 그게 노란색이거든요. 그게, 장을 통과하면서 장 속에 염증이 있는 부분에만 노란 코팅을 해 놓는 거예요. 그 노란색 코팅이 딱 붙어가지고 그 염증을 거의 깨끗하게 치료를 하거든요. 그래서, 장 속에 용종이 많거나, 장내 염증이 심해가지고 맨날 이게 변이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제가 소생기산을 추가해서 먹으라고 하죠. 심한 경우에는 소생기산만 따로 먹기도 하는데요. 소생기산에 생기산의 효과까지는 없다라는 거는 아셔야 돼요. 생기산의 주 효과는 이게 대단한 혈액순환제잖아요. 소생기산은 혈액순환제까지는 아니고 그냥 상체에 있는 열을 하체로 끌어내리는 작용까지 있고, 그죠? 열을 끌어내리는 작용, 그 다음에 이제 장 속에 있는 염증을 치료하는 탁월한 작용이 있다. 또 구내염이 있는 사람들, 이 소생기산을 먹을 때, 이 소생기산을 입안에 좀 한참 머금고 있어요. 단점이 이제 입안에 머금고 있다 보면 치아까지 좀 약간 노랗게 되는 게 있긴 한데 이게 또 수용성이라 씻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먹고 나서 좀 있다가 이를 닦으시면 돼요. 하여튼 이 구내염이 심한 경우에도 이 소생기산을 활용할 수 있고, 코가 굉장히 막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코가 막히는 것도 코 속에 열이 차가지고 혈관이 충혈된 거잖아요. 여러분 눈 속에 있는 혈관이 충혈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이렇게 실핏줄이 서 있잖아요. 그런 거 똑같은 식으로 코 속에 비강에도 눈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실핏줄이 있는데요. 이게 확장이 된 거를 비충혈이라고 하고 그 주된 증상이 코 막힘인 거예요. 그래서 코 막히면 여러분 어때요? 숨도 잘 못 쉬겠고 목소리도 코맹맹이 소리 나고 굉장히 답답하죠. 근데 이럴 때도 소생기산을 쓰면 물론 코막힘 약을 같이 쓸 수도 있겠지만 소생기산을 쓰면 원인적으로 이 코막힘 증상을 치료하는 그런 기특한 작용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실제로 코막힘 약이랑 병행해서 같이 먹으면 더 좋을 거고요. 하여튼 그 아토피가 심하거나 열독이 심한 사람들 이 소생기산을 같이 활용을 하게 되면 생기산을 먹는 기간을 훨씬 줄일 수 있고 당장 생기산의 효과가 많이 이제 증강될 수가 있다. 이제 그 말씀을 제가 드려요. 하여튼 여러분, 이 생기산의 효과를 올리는 방법, 이렇게 B, C, 마그네슘, 오메가3 이런 걸 반드시 같이 드시고, 또 비타민 C는 꼭 메가도스를 하시고,
웬만하면 메가도스라고 하면 좀 8,000ml 이상을 얘기하거든요. 그거를 꼭 같이 드시고, 마그네슘 이런 거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마그네슘을 처방했을 때랑 하지 않았을 때랑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왜냐하면 마그네슘이 천연 신경안정제거든요. 이게 생기산이 화병약이잖아요. 화가 꽉 차가지고, 그러니까 애들도 화병이면은 안절부절 못하고, 그래서 ADHD 애들 요새 집중력, 주의력 결핍증 많잖아요. 그것도 화병이더라고요, 알고 보면. 이 아이들한테 정신과 약을 먹이기보다 생기산을 먹이잖아요. 생기산을 한 뭐 절반 정도, 어른 용량의 한 절반 정도나 아니면 한 하루 2포 생기산 용량은 좀 늘려도 되거든요. 이렇게 먹이게 되면 애들이 그냥 편안해져요. 신경질도 안 내고 웃고 다니고 막 이런 거 제가 참, 그래서 저도 같이 웃었거든요. 그 아이랑. 어머, 신기한 거예요. 얘가 이렇게 짜증이 나가지고 승질을 내고 뒤집어지고 막 그랬던 아이가 생기산을 먹였는데 한 5분, 10분 지났는데 얘가 싱글벙글 하는 거예요. 아, 쟤도 화병이었구나. 이런 거를 알게 돼요. 하여튼, 이게 이런 부분에서 생기산을 활용을 하는데, 좀 심한 사람들은 소생기산 같이 활용하면, 화병 이런 것도 더 빨리 가라앉더라. 네. 소생기산만 먹어서, 뭐, 생기산의 효과까지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그거는 과하게 가신 거고요. 맞아요. 제가 소생기산을 또 어떤 데 활용하냐면, 탈모에 활용을 해요. 탈모가 뭐냐, 이게 열이 위로 쳐올라가지고요. 이 머리 밑에 모근이 녹아가지고 머리카락이 빠지는 거더라고요. 스트레스 받으면 머리 빠진다 하잖아요. 스트레스가 여러분 화거든요. 화가 나 죽겠네. 신경질 나 죽겠네 하잖아요. 이 스트레스가 전부 다 화예요. 불화자, 열이에요. 근데 소생기산은 그런 여기에 열을 이렇게 발로 끌어내리는 그런 작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탈모에도 소생기산을 쓰고, 또 탈모에 저희가 쓰는 영양제가 따로 있잖아요. 그게 효모 베타글루칸 같은 거, 또 저희 그 효모로 되어 있는 그 영양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셀렌 효모 같은 거, 이런 거 쓰면 그 효모가 이렇게 발모 작용이 있고 머리카락을 굵어지게 하는데, 이게다가 소생기산을 같이 활용하게 되면 탈모 자체를 많이 완화시켜 주기 때문에 또 그런 경우에는 제가 생기산을 안 쓰고 소생기산만 탈모에 쓰는 경우도 있었네요. 탈모를 치료할 때는 효모 베타글루칸, 여기다가 뭐 셀렌 효모 이런 거 쓰면서 이제 뭐 비타민 B 이런 것도 써주면 좋고, 그러면서 소생기산을 추가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립니다. 하여튼 생기산 여러분들 활용 많이 해보세요. 이게 어지간하면 생기산은 꼭 비타민 요법과 병행하시고, 하루에 3번은 꼭 복용을 해주시고, 그리고 뭐 식전 식후 나는 상관없어 하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소화력에 조금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생기산을 완전히 공복에 드시는 거 제가 추천해요. 특히 이제 아침에 저 같은 경우에는 눈 뜨자마자 생기산 한 포, 소생기산 한 포, 그 다음에 비타민 C랑 뭐 이렇게 오메가3 이런 거 먼저 먹고 하루를 시작하거든요. 뭐 하여튼 식후에 먹는 거 나는 괜찮아 하시는 분들은 식후에 복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생기산 활용하셔서 그쵸,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더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의 소망대로 빠른 시간 안에 원하시는 그런 효과를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